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오늘 10% 빠졌습니다. 이틀째 10% 빠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62평을 이탈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62평에 대한 뭐 지지를 못했다고 하락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건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종목이 나빠서 빠지거나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 그쵸?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거나 그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한 그 구간을 보면 7월 11일부터 여기 이쪽 구간에서 하락한 건 하이닉스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부분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락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그쵸? 62평 이하 그리고 특히나 이틀 동안 하락한 건 시장에 의해서 하락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진짜 이거는 뭐 거의 뭐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나 할 정도로 망가졌는데 일단 일본 12% 빠졌고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8% 빠졌고요. 여러 가지 뭐 대부분 하락을 좀 크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도 거의 뭐 한 9에서 11% 사이로 마감을 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주말 영상에 계속해서 올려드렸었던 내용은 경기 침체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쵸? 왜?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자, 선반영이라는 게 어디서 발생하냐면 하이닉스를 보더라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주봉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 23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7만원부터 25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23년도에는 적자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적자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실적이죠. 그쵸? 실적. 적자인 것을 확인하고, 그쵸? 7조 7천억의 적자입니다. 23년도에. 근데 주가는 2배 이상 올랐어요. 여기서 우리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은 적자였다. 그러면 그 전에 실적이 좋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오히려 내렸다는 겁니다. 즉 선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올 만한 일은 아니에요.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 좋으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이렇게 시장으로 인한 하락이 나올 만한 요인은 아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한국 시장만의 문제였다면 한국 시장만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게 아시아 증시 전체 그리고 미국 시장의 지금 선물 시장까지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시스템 리스크로 번졌을 경우에는 연준이 직접 나서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딱 드리겠습니다. 시장 관련돼서는 더 이야기를 들어봤자 너무 복잡한 이야기가 되니까 싹 다 빼버리고 주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야 될 부분이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금요일 그리고 오늘 빠진 점. 그쵸? 요 내용은 그쵸? 금요일과 월요일 빠진 요 하락 부분 20%의 하락은 시장으로 인해서 하락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으로 인해서 하락한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선반영을 받은 것은 맞아요. 앞으로 나빠질 부분에 대해서. 근데 나빠질 부분을 선반영을 받았으면 그쵸? 그 다음에는 반등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반등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언제 살 거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뭔가 미증시를 싸게 살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키움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키움증권 알림 메시지 미국 주식 8월 5일 주간거래 정지 안내. 키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 감사 인사드립니다. 현재 주간거래 대체거래소 주문 한도 초과로 인하여 일부 주문이 거부되었다. 국내 전 증권사 공통사항이며 이로 인하여 주간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주간거래를 제외한 프리마켓, 정규장, 애프터마켓은 정상 거래될 예정입니다. 주간 거래가 끝났다는 거죠. 그쵸?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싸니까. 그쵸?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주식을 절대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이닉스가 지금 이쪽 구간 시장에 의해서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가에 들어간 쪽도 많을 거예요. 근데 내일까지는 신용에 대한 물량, 즉 반대 매매 물량이 털려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반대 매매 물량이 털려 나갔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 그랬을 때 그쵸?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식의 수익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DI인데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즉 반도체 장비주죠. 그렇죠? 자, 근데 내용 보세요. 상승하는 구간에 싸게 사지 않았죠.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25% 14%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죠. 최근에 주가가 안 좋게 계속 내려가잖아요. 어떻습니까? 손도 안 대죠.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싸게 사서 반등하고 팔아야지. 너무 많이
좀 내린 것 같네. 여기서 좀 사볼까? 이럴 수 있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최악의 상황의 보유 기간을 꾸준하게 줄여갈 수 있는 매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싸게 사지 않는 겁니다. 자, 제가 다른 종목, 그쵸? 다른 업종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매매를 이어서 33%, 18%, 14% 밑에 내려보면 뭐 17%씩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한번 더 했습니다. 확인하고 올라갔을 때. 근데 오늘 떨어졌어요. 그쵸? 오늘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원래 제가 장 초반에는 한 오전장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물량 오후 들어서 이제 뭐 시세 확인하고 뭐 적당히 조금 줄이고 미국 선물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적당히 좀 줄이고 가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후장 딱 되고 나서 이거는 더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가격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보유하고 간 겁니다. 여기 원래 매도하면 S라고 딱 찍혀 나옵니다. 이 화면이 키움증권의 0606 화면입니다. 자, 근데 굳이 오늘 매도를 안 했습니다. 왜? 내일 반등하니까. 근데 장 초반에는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겁니다. 어디부터 나올까요? 여기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오면 바닥이 나올 거예요. 아마 수요일 날은 급격한 반등이 나올 거고 내일은 장중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그쪽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보고 그쵸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 그쵸 그 실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그쵸 함께 보여드린 겁니다. 실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라이브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기법 강의를 함께 하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기법 강의 그리고 문자로 제가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는 무조건 가격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올라가는 구간에는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딱 뒤집어 놓고 지금을 딱 생각을 하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앞으로 나빠질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그게 시장으로 빠졌든 종목으로 빠졌든 간에 하락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반영이 됐죠. 그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근거를 어디부터 나오나요?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아직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봤죠. 반도체 경기도 일부 확인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애플은 아직까지 엔비디아랑 거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일단은 그 제외를 하더라도 애플 말고도요, 그쵸?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그쵸? 알파벳이죠. 구글 그리고 뭐 메타 그리고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코멘트를 한 게 AI 쪽으로는 계속 투자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자본 주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기 침체라고요? 그 자체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고 매매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실적은 좋을 겁니다.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도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좋을 거예요. 근데 좋아지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확인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반드시 중요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의 그 매매 타점이 나오는지 그 실전에 대한 상황을 여기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 실제 계좌고 자 최근에 조선주가 강했는데 오늘은 다 빠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매수매도 그쵸 한 결과 30%씩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냈는데 이런 정도의 상황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가격에 대한 이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 문자로 드리고요. 그리고 라이브 입장 링크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그쵸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격을 보는 건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하이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가격 전략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이 내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투매가 나올 겁니다. 근데 장 초반으로 끝날 거예요. 절대 매도에 동참하지 마시고 무조건 생각하셔야 될 건
이렇게 내린 건 이유가 있다. 근데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집니다. 무언가 이유가 나올 겁니다. 이유가 나오고 나면 수습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수습이 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급반전합니다. 아시아 시장 끝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이 급격하게 반등하고 있는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종가는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내일 어쩔 수 없이 신용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신용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쪽 부분에서 절대로 매도에 동참하지 마시고 이렇게 매매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가격을 볼지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이해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